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남도민의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 눈에 띄게 감소한 확진자 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경남도가 포스트 코로나에 미리 대응하는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패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신상훈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란 단어가 일단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경남도에서 꾸린 포스트 코로나 워킹 그룹이 네. 어떤 조직인지.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네. 그에 대한 이제 뭐 정책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인데요. 지난달 22일 날 처음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을 보면 교수분들, 학계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김경수 도지사 도정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정자문위원회 우리 유진상 교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진 교수 그리고 경남도청에 최근에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취임하신 손은일 교수 그리고 초대 경남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재우 교수까지 이렇게 학계가 주류고요. 그리고 도내의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기업 대표분들과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공무원분들까지 해서 총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일 날 첫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2시간 동안이나 자유 토론이 진행이 될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네.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 네. 이미 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운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한 4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경남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가 있어요. 네. 이름만 들으면 이제 좀 비슷하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책본부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피해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피해를 보고 그 바로 지급하는 뭐 이렇게 보상을 하거나 이런 거를 다루는 거고요. 워킹 그룹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부터 또 차이가 네.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워킹 그룹은 아무래도 학계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생경제대책본부는 그 공무원들 중심, 행정 공무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직접 김경수 도지사가 맡고 있고요. 워킹 그룹은 김경수 도지사는 일원은 아닙니다. 이제 참여를 해서 네.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하나는 길게 보고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지만 두 기관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김경수 도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이 지난 22일 날 회의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경제대책본부와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워킹 그룹 간의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문기구 역할을 그러니까 워킹 그룹이 장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경남 코로나19 극복 그 민생경제대책본부 지금 있는 것과 이제 앞으로 생길 포스트 코로나 워킹 그룹 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유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도에 무슨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냐. 공무원들 일단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행정, 경제,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 문화 이 모든 시스템이 딱 14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근대화의 급물살을 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14세기보다 지금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예견이 되는데 벌써 이미 우리 주변에서 집에 콕 바뀌어서 모든 일을 한다거나 랜선 라이프, 랜을 통해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게 공연이고 이렇게 네. 하는 연극 공연 모든 활동을 하고 또 확진자라는 신조 뭐 유머 섞인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왔습니다. 네. 배달이 거의 경제를 지금 상당 부분 장악할 정도로 배달 사업이 이제 성황을 이루고 있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 때문에 거기 관련 산업들이 지각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트레이닝하는 운동하는 것들 이게 실제로 지금 아주 급격하게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밖에 안 나가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공무원 조직, 쉽게 말해서 경제대책본부, 도에 있는 거기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훈련받은 분들이라서 사실 공무원들이 현재 상황까지 관리를 잘 하고 극복하고 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환경을 예측하고 거기에 또 주문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은 외부 수혈이 필요로 하고 네. 학자뿐만이 아니라 산업계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팀을 꾸린 겁니다. 이건 네. 당연히 필요로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 이제 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면서 산업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칠 겁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 두 조직이 서로 적당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처음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이런 현장 반영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게 다시 확산됐을 때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현장에 더 보완돼야 할지 신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워킹 그룹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네. 네,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또 이렇게 재확산을 할지 모른다는 게 감염병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워킹 그룹에서도 방역 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22일 날 진행됐던 회의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김경수 도지사도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생활 방역으로 네. 우리가 이제 곧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생활 방역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의 방역 체계보다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사태에서 경험을 해서 알았듯이 네. 이 코로나가 이게 한번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의료진의 노력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의 파도가 몰아붙인다면 이때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 타격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 이름은 포스트 코로나지만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의회와 경남도 워킹그룹이 서로 뭐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보나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전문가를 이제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참고와 교류는 역시 가능하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경상남 도의원이니까요. 도의회와 교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래 도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예요. 물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잘못하면 따져야죠.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경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역 체계에 있어서는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상남도회가 2개의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렇게 2개인데요. 필요하다면 각 그 원내 교섭단체별로 워킹그룹 자문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보다 김지수 의장님께서 직접 뭐 주재를 하셔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부 의원들을 다 모으고 뭐 진행 사항을 뭐 보고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식의 뭐 도의와의 이 소통도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른 정보와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워킹그룹이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신 의원께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유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 이 워킹그룹에 좀 보탰으면 하는지. 네, 우선 이제 뭐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겠지만 제일 급한 게 우선 분야별 맞춤형으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업들도 힘들지만 기업은 자체에서 꾸려서 전략팀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 도에다 도움을 청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실직 청년들,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분야별 맞춤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단기 기간별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우선 단기를 우선 급하니까 말씀드리면 뭐 PC방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이렇게 운영했던 소상공인들, 특히 그분 중에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던 분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바로 도에서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14,400곳에 100만 원씩 피해 보상금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용직,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게 대책을 하려면 또 기업을 돕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우선 수출 기업 지원책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제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네. 엊그제 그 경남이 최근에 청년 특별 도를 표방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런 위급한 사태 때는 청년들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다행히 엊그제 청년 공유주택 1호 경남형 청년 공유주택 1호 거북이집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최소 비용으로 일반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임대료의 절반 가격으로 6년까지 청년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이제 시범 사업을 1호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실질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정책이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더 듣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단 도움이 가야 될 텐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상황 속에 도내 중상공인들의 시름은 비유할 데 없이 깊을 따름인데요. 잠깐 전화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또 이번 포스트 코로나 워킹그룹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주 P&I 소프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작은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통영 지역 소상공인 피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직접 지역 소상공인 요구사항들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나 지원금 등을 저금리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금리라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출이고 네. 그리고 한시적인 보완책이다 보니까 이 순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지속적인 어려움이 한동안은 지속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남도에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한시적인 어떤 지원책이 아니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통영이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공공 부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는 것도 좋지만 네. 통영 지역으로 연수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관광을 직접 와서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좀 사 먹어 주신다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네.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소규모 작은 IT 업체들은 한시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네. 일감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인력을 계속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요. 현재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 수혜자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여러 입장에서 워킹그룹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혹자는 저희가 수혜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구축 부분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선제적 워킹 그룹에 그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 다소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인재 그 발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쇼핑몰 구축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뭐 기존에 있는 그 인재들뿐만 아니고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저희가 뭐 쇼핑몰 구축에 있어서 아니면 디자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일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뭐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쇼핑몰 구축 부분에 있어서 그 구매 의사나 구축 의뢰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력을 계속 저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일감이나 아니면은 그 임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통영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최원주 P&I 소프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분과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이슈 토크에서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요, 이 네.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은 좀 늦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워킹그룹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싶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지난 방송을 보고 이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도의회 소속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러면 늦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진행되었던 추경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도의회와 경남도가 이제 다 공감을 하면서 했는데요. 지난 22일 날 진행된 1차 회의 때 회의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네. 아마 진행이 안 됐거나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내용으로 이제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워킹 그룹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 문화예술인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명의 그 그룹이 있는데요.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문화예술인, 우리 경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워킹그룹에 함께 참여를 네. 하는 방안까지도 경남도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제적 대응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자문단 위원으로서 조언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현실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공연 취소, 강좌 끊기는 네. 경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예측 못하는 일들이 그 공연장이나 이런 걸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공연장 리모델링을 직접 예술가들이 해놓고 예쁘게 해놓으면 나갈 때도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돈까지 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처럼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뭐 독일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걸 들어주면 갓 졸업한 건축가 예술인들이 바로 주거 직주가 결합된 곳에서 주거를 거의 공짜로 제공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안정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집성촌 같은 있습니다. 거를 만들어 달라고 맞습니다. 이런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이제 집성촌이 아니더라도 그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거기를 이제 주거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자기가 안착할 때까지 네. 그냥 이렇게 주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경남도에서 이번에 청년 주거를 1호로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네, 더 말씀드리면, 말씀. 예, 딱 하나 지금 방금 경남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내놨어요. 고문 저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미등록 예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걸 네. 조금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킹 그룹들이 참 노력하고 고민한 것들 많으실 겁니다. 도민의 삶에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